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소시오패스에게 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도면 아주 자극적인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어그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콘티를 짜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소시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죠. 예전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우선 소시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남을 과도하게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선의를 베푸는 거를 가장해서 상대방의 피가 마를 때까지 빨아먹어요. 그 어떤 가차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야금야금 다 빼먹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실제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시오들은 자신의 불안을 남에게 옮겨놓고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멘탈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죠. 이 소시오들은 억압의 방어 기제가 거의 없거나 약해요. 일반 사람들은 억압이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과 투사라는 좀 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제를 함으로써 자신의 그 불안을 다룹니다. 억압 능력이 발달을 해야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억압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억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자아와 멘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죠. 조금씩 극복을 하면서. 자, 세 번째로는 소시오의 특징 세 번째는 자아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자아 동질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과정들이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부인의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아 동질적이라는 거는. 한번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버럭 화를 낼 거예요. 아니면 전혀 뜬금없는 소리로 들을 겁니다. 이런 거하고 같아요. 마치 정신병자한테 가서 당신 정신병인 거 아시냐고 하면 광분할 것 같아요. 그 반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자아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제3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성도 높아 보이고 멘탈도 아주 강해 보이고 매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알면서도 계속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시오패스들의 도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적인 도덕성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배운 그 껍데기에 불과한 도덕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성을 억지로 습득을 하고 자기가 어떤 천박해 보인다든지 자신의 자존감에 금이 갈 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도덕성이에요.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을 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렵고요. 자, 소시오의 원인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원인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 및 아동기 시절의 과도한 결핍이에요. 주로 사랑의 결핍이겠죠. 그런데 이 결핍만으로는 소시오가 되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결핍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전부 다 소시오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있다고 무조건 소시오가 되는 건 아니고,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결핍과 더불어서 자기애적인 부모님의 성향과 태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성공시켜줄 대상으로서, 그리고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줄 대상으로서 그런 도구로 자식을 활용할 때 이렇게 소시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것도 또 자기애적인 부모 밑에 자랐다고 해서 전부 다 또 소시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열악한 성장 환경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기애적인 부모 밑에 자랐더라도 살면서 누군가 또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또 받았으니까 또 사랑을 주는 경험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누그러뜨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전혀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게 되면 그런 관계를 맺어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혀 인격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원인을 정리하자면 일단 유년기 시절의 결핍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애적인 부모의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악한 성장 환경,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진정한 소시오패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인생사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시오패스가 다루고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피하거나 당하지 않는 게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피해 다닌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재수없게 걸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를 만나는 게 내 삶에서 반복된다면 내가 어떤 소시오패스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소시오패스만큼 그런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한마디로 해서 의존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소시오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첫인상에 빠지기 쉬워요. 혹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주 세뇌되면 자기가 손해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를 채지를 못한 상태로 계속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말한 대로 소시오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자아동질적인 상태고 의존성 성격도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둘이 이제 그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결합이 된 채로 쭉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그냥 초기 상태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게 갈수록 중독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갈수록 그게 심각해지고 조금 더 기괴한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오래 만나다 보면 점점 더 서로의 관계가 착취적이고 제3자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네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왜 그런 관계를 갖고 왜 만나냐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들려오게 돼요. 이제 그런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보통 이제 고민 상담을 하든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죠. 다행히 의존성을 가지신 분들도 자신의 생존이 위협이 이렇게 될 때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위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반성하게 되면서 보통은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때는 많이 늦었더라도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과 패턴의 결핍이 있을 때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의존성 성격 구조가 있다고 해서 의존성 성격인 사람만 소시오에게 당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떤 구원자나 영웅을 바라는 그런 의존성 성격 구조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밑바닥에는. 그래서 의존은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의존성 성격 구조가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언제나 의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되게 낮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시오에게 당하기 딱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시오패스에게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지만 의존성 성격 구조가 강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현재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소시오패스에게 무의식적으로 세뇌당하고 통제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귀신처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치 의존성 성격을 찾아내는 어떤 특별한 레이더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내 자존감을 높이고 무의식적인 결핍들을 스스로 이제 자기 분석을 하든지 해서 채워내고 실제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존성 성격 구조를 좀 낮추고 개선을 해서 소시오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아우라를 풍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가 센 사람한테는 또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못 덤벼드는 게 소시오패스거든요.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들은 딱 봐도 티가 나요.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난히도 뭐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자선단체 그 알바생들한테 많이 걸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서 많이 그 의존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남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그 다음에 불안을 외부 대상을 통해서 다루는 습성,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도덕적이고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게 특징이고, 소시오패스의 원인은 영유아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동기의 결핍, 그리고 자기애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 그런 부모님의 자기애적인 행동들, 태도들, 그 다음에 아주 운이 나쁘게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계속 자라왔던 그런 환경들입니다. 소시오에 잘 걸리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위에서 언급한 건데, 첫 번째는 의존성 성격 구조가 클수록 당하기가 쉽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다. 그 정도면은 좋은 먹잇감이에요. 아주 크게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의존성 성격을 가진 분들, 두 번째는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이라서 조금만 나에게 잘해주는 대상이 다가와도 그 사람에게 혹하겠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런 손길을 잘 내밉니다. 되게 교묘하게.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 성격 구조를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과거를 아픈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과거를 분석해보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의 말에 혹하고 좀 의존적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서 결핍을 하나씩 해소해가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돼요. 소시오패스들의 레이더망에 쉽게 걸려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시오들은 그들의 내공이 아주 약하다는 걸 눈치채기가 쉬우니까 특별한 스킬을 배워서 그들의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소시오패스들의 먹잇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신분석 상담이나 자기 분석만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겠죠. 현재 당장이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지지적인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상담을 찾아가서 받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실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어그로 끈 그 제목에 비해서 조금 진짜 진실성 있게 진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촬영하려고 해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